그럼 이제 다음 주제로 우리가 이제 순환 강의라고 하는 1년에 쭉 짜여있는 코스가 있고 그 외에 그 추가적으로 이제 공부를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거든요. 그것과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. 순환 강의 외에 필독서 강의와 같은 강의들을 좀 활용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강의들을 활용했고 어떤 방법을 활용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순환 강의에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나 이해하지 못한 논리가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좀 필독서를 발췌독해가면서 공부를 했고 따로 필독서 강의를 수강하지는 않았습니다. 정치학의 이해라는 저서가 분야별로 좀 이해가 부족할 때 부분 발췌독하기가 좋아서 정치학의 이해라는 저서를 좀 자주 봤고요. 또 국제정치 파트에 있어서는 왈츠 이후라는 교재가 조금 유명한데 그 교재가 그 학자마다 생각을 이해하기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교재를 발췌독하는 거를 주된 공부 방식으로 삼았습니다. 공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는 내가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조금 더 채우기 위해서 이제 그 리퍼런스 할 수 있는 책들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전반적인 지식을 넓히기 위해서 이제 그 책들을 좀 보면서 전반적인 지식을 넓힐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전자의 방법을 주로 쓰신 거네요. 그 외에도 이제 공부할 때 우리가 신문이나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. 저는 그 수험생을 하면서 신희섭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일상의 정치 블로그나 또 이해와 오해 유튜브 채널 자주 봤습니다. 이게 쉬는 시간이나 식사 시간에 가벼운 마음으로 보기 되게 좋고요. 또 강의보다 더 흥미롭게 설명이 되어 있어가지고 크게 암기하려는 노력 없이 내용이 머릿속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. 특히 억지와 확장 억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신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올해 산문에 나와가지고 저도 보면서 좀 많이 놀란 기억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자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. 블로그나 유튜브 같은 것도 한 번씩 참고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.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는 줄글을 필요로 하는 분들한테 좀 더 객관적인 팩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었고 뭐 유튜브 영상은 영상으로서 그런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만들었는데 그게 그 강의보다 좀 더 흥미로웠다니까 강의를 조금 더 분발해서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스터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셨다고 들었거든요.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. 저는 그 정치학 답안 스터디에서 굉장한 효과를 봐서 다른 수험생분들한테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. 우선은 스터디를 하면 혼자 할 때보다 강제성을 가지고 답안을 쓰게 된다는 점에서 효용이 대단히 컸던 것 같고요. 3순환 기간에 맞춰서 분야별로 날짜를 할당한 다음에 해당 날짜에 범위 내용을 훑어보고 가서 기출이나 대학 모의고사 문제들을 랜덤으로 골라서 답안 작성을 했습니다. 이렇게 답안 스터디를 하면 내 답안을 남들한테도 또 보여줘야 되고 그럼 잘 못 쓰면은 아무래도 부끄럽잖아요. 제가 또 사회적 명예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편이기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기가 싫어가지고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해갔어요. 또 실력이 좋은 분들끼리 모인 덕에 서로 보고 배울 점도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스터디원이 그때 총 4명이었는데 그 4명 모두 24년도에 합격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거든요. 그래서 스터디가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근데 이제 답안 스터디가 아니라 단순한 목차 스터디는 그렇게 큰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결국에는 논리적인 글을 만들어야 되는 시험이라서 목차를 세우는 것만으로는 답안 연습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고요. 다양한 문제를 얕게 살펴보는 것보다 시간이 들더라도 온전한 답안을 꾸려보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학원에서 3순환 모의고사, 그 다음에 스파르타반에서 내는 모의고사, 또 답안 특강을 듣는 분들한테는 답안 특강 모의고사 같은 다양한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. 이런 모의고사가 실제 시험장에 가서 2차 시험을 볼 때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됐든지 아니면 혹은 그 모의고사 본 것들이 실제 시험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어떤 부분이 좀 아쉬웠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.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순환에서 출제된 문제들은 실제 시험에서 걸러지기 때문에 불이타 대비 문제가 적중하는 일은 좀 잘 없는 것 같습니다. 현실적으로. 3순환 모의고사는 적중 여부보다는 일종의 실험으로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50점을 쓰는데 문제를 읽는 데에는 몇 분을 쓸 것인지 또 개요를 짜는 데에는 몇 분 쓸 건지 내가 어떤 실수를 문제 풀면서 자주 범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3순환에서 조금 보완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2023년 기준이기는 한데 제가 3순환에서 그때 당시에 100점을 쓸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조금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특히 이게 1시간 동안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채우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일은 아닌데 2시간 동안 9페이지, 10페이지를 쓴다고 하면은 시간이 촉박할 때도 꽤 많거든요.
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훈련이 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더 폭넓은 기회가 제공되면 어떨까 싶습니다. 그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. 그래서 그 2024년도 그렇고 2025년도 그렇고 삼순환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계속 바꿔가고 있는 중이거든요. 예를 들면 2025년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은 100점짜리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뭐 60점짜리 50점짜리 시험을 중간중간에 넣어가지고 짧은 문제들 작은 문제들 2문제짜리를 푸는 시간 배분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 짧은 문제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연습들을 하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처럼 정치학이 글을 쓰는 과목이다 보니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시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해서 보완해 갈 예정이고, 그래서 우리가 시험장 가기 전까지 4순환에서 한 회분만큼 딱 100점짜리 시험을 보는데 3순환에서도 100점짜리 시험으로 시간 관리하는 연습을 최대한 더 많이 하려고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. 그 베리타스 법학원에서는 스파르타반을 운영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스파르타반을 운영하면서 이제 삼순환하고 스파르타반을 병행하고 있어요. 이런 병행하는 방안이 본인에게 어떤 부분에서 좀 도움이 되었거나 어떤 부분에 본인의 전략을 만드는데 좀 도움이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이미 2차를 경험해 본 적이 있고 어느 정도의 실력이 있다면 스파르타 병행이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우선 생활 패턴을 잡아준다는 점이 가장 크고요. 또 순환 강의 모의고사와 스파르타 모의고사 두 가지 과목을 병행하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점이 다른 과목 내용이 희발되는 것을 또 막고 한 과목을 복습하는 텀을 단축시켜서 굉장히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또 순환 강의에서 50점을 쓰고 스파르타에서 50점 답안을 쓰면은 강제적으로 하루에 100점 분량을 쓸 수 있게 되니까 답안 연습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요. 또 시스템적인 측면 외에도 주변에 실력자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게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매번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의 상대적 위치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. 또 스파르타 내에서 스터디를 꾸리는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스터디를 모집을 하다 보면 실력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보고 배우면서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, 저도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학 스터디도 다 스파르타 반 안에서 꾸린 거거든요. 성향상 스파르타 반에 큰 거부감이 없다면 꼭 병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네요. 같이 이제 공부하면서 뭔가 의욕을 가져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,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거에 동료애 같은 것들을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을 버티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버팀목 같은 거니까요. 그런 면에서는 스파르타 반이 공부 외적인 부분에서 마음의 안정감이라든가 그리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말씀해 주셨네요.